안녕하세요. 미국에는 크리스마스가 1월 6일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2주 동안 격리됐다고 합니다. 앵커의 농담이고요. 오늘은 2021년 디지털 플랫폼 준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하는 학습 경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디지털 플랫폼 준비에서 학습 경로를 정리하고 설명을 드린 자리입니다. 제품과 서비스 영역을 마켓과 사용자가 있고요. 플랫폼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스마트와 바이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사용자 앱 빅데이터죠. 클라우드에 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업계는 제조나 인프라 이런 쪽에서 사용자 혹은 소비자가 있고요.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출현해서 디지털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구성하는 분야가 쇼핑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게임도 매우 중요하고요. 생명공학, 뇌과학, 그리고 공유경제, 자율주행, 에듀테크, 비대면에 있어서는 가상 이벤트가 올해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테크는 마케팅 테크놀로지입니다. 프라이트 테크는 물류죠. 프롭테크는 부동산, 리걸테크는 법률, 에그리테크는 농업, 핀테크, 인수테크는 보험. 이렇게 기존 전통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도 역시 신재생이라든지 인프라 분야가 중요하고요. 통신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주항공도 굉장히 발전하는데 공공 쪽도 매우 거세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증강시대이죠. 메타버스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 양자시대에는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암호가 세상의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와 영생을 얘기하죠. 그리고 영생은 이미 엔티에이징 이런 쪽에서 많은 연구가 있고요. 인류가 지구에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행성 종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러닝 패스, 어떻게 이런 변화해 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학습할 건지 하는 러닝 패스를 설명을 드린 자리입니다. 가트너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가트너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트렌드를 진단하는 최고의 기업이죠. 전략적 기술 동향입니다. 작년에는 10대를 꼽았고 올해는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자동화, 기계학습 패키지, 자동화 도구가 조합돼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죠. 올해는 9번째로 내려졌습니다. 다중경험은 사용자가 챗봇이라든지 채팅 그리고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다중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용자 관점이고요. 올해는 토탈 익스피리언스, 총경험으로 바뀌었죠. 직원, 사용자 경험 등 브랜드 입장에서까지 고려한 TX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전문성의 민주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규 교육과정을 따박따박 거치지 않아도 누구든지 전문화를 빨리 스타트할 수가 있습니다. 휴먼 어그멘테이션은 인간에게 어떤 것이 접목되는 걸 얘기하죠. 외골격계, 이그조스켈레톤 같은 인간의 인지나 신체적 개선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했었고요. 투명성과 추적성, 이 부분은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고요. 프라이버시 인핸싱 컴퓨테이션으로 조금 더 폭이 좁아졌죠.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것들을 기업이 이제는 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 데이터의 전송관리, 수익화, 사기분석 등 이런 것들이 더욱더 디테일하게 변합니다. 강화된 엣지, 빅데이터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교류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엣지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예측했고요. 분산 클라우드, 이것은 클라우드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하다가 이제는 위치는 우리 회사에 있고 실제로 그 운영 주체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분산 클라우드가 대세였고요. 원래도 내년에도 역시 분산 클라우드가 대세입니다. 자율적 사물, 사물이 이미지 영상 인식에서 이런 것들이 덧대져서 인간이 수행한 기능을 물리적 장치로 자동화하는 것들이죠. 올해도 그런 트렌드는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스라든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프랙티컬 블록체인은 실용적인 블록체인으로서 스마트 계약 자체가 어떤 행동에 개입이 되는 거죠. 가상화폐의 기능을 뛰어넘는 보편화된다는 예측을 했었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AI 보안만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세상이 이미 펼쳐지고 증가하고 확대되고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보안적 리스크는 기하급수로 팽창하게 됩니다. 공격 지점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보안팀과 리스크를 전체를 끌어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2021년 내년에는 인터넷이 데이터나 다큐멘테이션, 영상 등을 전달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얼굴 인식, 위치 추적 등을 결합해서 행동과 같은 이벤트에 연결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토탈 익스피리언스 얘기 드렸고요.
Anywhere Operations.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면서 모든 것이 서비스로 쪼개집니다. FAS라고 그러죠. 펑션 애저 서비스가 되면서 어디에서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모델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사이버 보안 메시는 보안이 이제는 메시 형태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구조화에서 디지털 자산에 누구나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가 중요합니다. 인텔리전트 컴포저블 비즈니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요즘에 생겨나는 스타트업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조금 더 치밀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고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컴포저블이 가능한 거죠. AI를 붙인다든지 서비스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AI 엔지니어링은 모델옵스, 데이터옵스의 프로덕션 수준의 AI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전달되고 활용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지향점이죠. 초자동화는 기계학습 소프트웨어들이 자동화와 결합해서 자동화되는 것이죠. 9가지로 전략적 기술 동향을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학습 경로상에서 앞 시간에 짚어봤던 트렌드에 덧대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봇과 NLP에서 챗봇, NLP, RPA가 고객과의 관계 접점에서는 트렌드고요. 한국에 원래 키오스크가 사업이 잘 되었는데요. 동네에 있는 작은 생활용품 체인에다가 키오스크가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나 업무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미시적으로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부상을 했죠. AI 딥러닝은 뜨거운 화두가 됐던 GPT-3 외에도 온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덧대집니다. 그 빅데이터는 크롤링, 공공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데이터의 축적과 정리와 활용이 중요합니다. 노코드 트렌드가 거센데요. 시티즌 개발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일반인 남녀노소가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데브옵스는 풀스택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이 중요하고요. 클라우드는 디스트리뷰티드 분산이죠. 트렌드고요. 데브세크옵스가 가장 주시해 볼 분야 중에 하나로 보이지고요. 서버리스, 서버 없이도 할 수 있죠. 이런 트렌드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나 동료들, 전문가들조차도 무엇을 해라 정오에 찍지를 못합니다. 무작정 앱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버가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앱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이렇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거기에다가 인프라, 클라우드에 담길 수 있죠.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특정 부분을 따라가면서 내가 강점이 되는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탑까지 가시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나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학습 경로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덧대서 이제는 딥러닝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 이런 경로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경로가 들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웹과 앱이 같이 보셔도 됩니다. 하이브리드 앱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웹으로 만들고 나서 앱으로 만들기도 하죠. 프로그레시브 웹이라는 트렌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양대축은 HTML5입니다. CSS3가 포함되어 있죠. 자바스크립트가 이 두 가지가 양대축이죠. 프론트에서는. 그래서 바닐라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발전하고 있고요. 에크만이라는 단체의 표준 발전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같은 것들은 디자인 템플릿으로서 아주 유용하죠. 자바스크립트를 하다가 보면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되는데 좋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떼고 타입스크립트 넘어가야 되겠죠. 해석 처리된 부분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죠. 리액트, 뷰, 앵글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벨테는 바닐라로 된 것이 뜨고 있고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로. 수요가 많죠. 기초를 떼고 나서 응용적으로 실제로 쓰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쓰이겠죠. 스위프트라든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러터, 파이어베이스는 전체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부터 서비스까지를 가지고 있는 구글 소속의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틀린도 매우 중요한 랭귀지입니다. 백엔드 단에서는 3대 천왕이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된 웹 장고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된 웹 노드.js가 있고요. PHP 언어로 된 라라벨이 있는데 지금은 상승세가 이 장고가 두드러지고요. 파이썬 웹은 플라스크도 있는데 장고가 일단은 추천이 됩니다.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니까 당연히 프론트와 아주 잘 맞겠죠. PHP인데 많은 숫자가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라라벨인데 발전하는 아키텍처에 맞춰서는 장고나 노드.js가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적 특성에서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기업보다는 공공주도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한국 특성상 코딩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 특성에 따라 준비를 하셔야죠. 정보 처리 기사 이 세 가지는 한국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코딩 테스트는 좋은 인력이 모이니까 기업들이 1차적으로 변별하기 위해서 이런 코딩 테스트를 두고 있는데 필요하긴 한데 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러스트라는 언어가 뜨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일부 러스트로 바꿨죠. 그리고 고라는 언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줄리아, 루비입니다. 루비 잘못 썼습니다. 루비도 웬만큼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SQL 그리고 NoSQL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기회가 되면 하시면 좋습니다. 자료 구조는 공부하셔야 되고요. 마리아DB가 무료라서 이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있는데 몽고DB는 NoSQL이죠. PostgreSQL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 라인에 두시면 되고요. 그래프DB가 떠오르고 있는데 산업적 영향력은 작습니다. 도커 쿠버네티스는 어렵지만 꼭 하셔야 되는 기술로 이제 부상했죠. 작년에는 학생들에게도 계속 추천했는데 다들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했고 만져도 사실 답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필수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도 올해 들어서야 이 도커 쿠버네티스로 인프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시향점이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서비스가 작게 쪼개 있어 파스 형태 펑션 에즈 서비스까지 가려면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일단 인프라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중에 최고 기업들에 가시려면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버리스 클라우드에 담을 때 우리가 만든 것을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게 담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헤로쿠는 세일즈포스닷컴이 만들었는데 기술력 장난 아닙니다. 파이썬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오픈스택이 있고요. 기더브 이것은 빨간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요즘은 개발 협업, 개발 디플로이 등이 이런 기더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필수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담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 또는 하이퍼V에 WSL2를 원래 출시했는데요. 우분투가 담기는 거죠. 윈도우즈에. OS 자체는 우분투나 센터OS 같은 리눅스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센터OS는 최근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레드햇 쪽인데 센터OS 자체가 센터OS 스트림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GPU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잘 안 보이지만 클라우드 내에서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DevOps라고 그러죠. 개발과 운영단의 전체의 경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씩의 경로를 따라가게 잡아드립니다. 최근에는 장고, 마리아DB 이렇게 해드리고 AWS 여기 라인이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프론트는 일단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HTML5, 부트스트랩까지 하고요. 혹시 하다가 내가 프론트에 장점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타입스크립트로 가시면 되고요. 리액트를 권장합니다. 앱을 만들겠다 할 때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맛을 보고 앱 개발 전문가가 되겠어 하면 리액트 네이티브라든지를 잡아가시면 되겠죠. 이것이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 경로이고요. 거기에 덧대서 요즘은 개발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AI가 들어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고 그러죠. 딥러닝이 나타났고요. 딥러닝은 기계와 인간 사이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분석에서는 인코딩, 인베딩이라는 단위로 쪼개지죠. 이런 개념을 출발해서 오감적 인지죠. 색, 성향, 미촉, 법. 오감적 인지가 인공지능이 맡게 되고요. 자연어 처리에서는 버트 중요하죠. GPT-3 중요하죠. 트랜스포머 언어적인 관점은 중요하고요. 통계 관점에서는 획이라든지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시계열 등이 중요합니다. 파이썬으로 나갈 텐데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사이킬런, 스태츠 모델 중요하죠.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 아나콘다나 파이참은 처음에는 많이 이걸 사용하는데 약간 충돌이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요. 개발적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강력합니다. 캐글은 기더브와 마찬가지로 분석 템플릿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죠. 구글 소속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는 숙제가 있으면 만들겠다가 아니고 여기서 찾으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이라든지 욜로, 오픈CV, 티처블 머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알고리즘 관점에서 보시면 코딩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 AI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회귀, 분류, KNN, SVN, 트리, 딥러닝, 자원 축소, 클러스터링, DB스캔, RBM, DBN, GAN, CNN도 있고, 물론 RNN도 있지만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가장 키에 있죠. 개발자라고 하는 개발의 영역, 그리고 개발된 것을 담는 영역,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분석이 들어간 영역이 합쳐져서 이 전체 여러분이 가실 길에 한 단어가 바로 AI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AI 엔지니어링을 전체를 이해하고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팀을 이뤄서 회사 내에서 진행을 해서 디지털 건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사회는 어렵겠지만 밝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툴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챗봇에서는 WebRTC라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RPA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가장 지배적인데 이더리움 외에도 기술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이트 빌더들로서는 워드프레스나 윅스를 많이 쓰시죠 이미. CMS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부분. API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 또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JSON 형태라든지 마크다운이라는 형태 그리고 GraphQL이라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죠. API 매니지먼트, 이 프론트엔드 단에서 API를 쓸 때 APIM이라는 개념이 있죠. 시각화, 맵, 스크레이핑은 디지털 세상이 사용자와 접점에 B2C가 특히 그러겠죠. 있을 때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를 분석해 보는 것이죠. OS라든지 소셜 로그인도 매우 중요하죠.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까지도 중요합니다. WebGL 같은 경우는 3차원을 웹에서 표현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트렌드상에서는 로코드 트렌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API first 설계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UX가 애니메이티드 되는 것, AIOps 역시 중요하고 잼스택이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API 마크다운의 약자인데요. 잼스택 개발 사이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서버리스는 파스 흐름이 있고요. 원래 특히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컬래버레이션 툴들, 협업 툴들이 많이 발전했죠. 단톡이라든지 줌 같은 것을 사용해서 협업을 한다든지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웹엑스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상 이벤트가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주식을 사면 좋겠죠. 서티 인증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방법론은 기회가 있을 때 탄탄하게 다지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정보 처리 기사 같은데 이것이 나옵니다. 출제자들이 기초를 닦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기초죠. 스팀이 있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츠, 매스매틱스입니다.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국의 언어가 아니고요.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인터넷 문서의 90% 이상은 영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영어는 버전이 여러 개입니다. 말레이시아 영어, 뭐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한국 영어 이렇게 되겠죠. 기계와 소통할 때 소프트웨어가 언어가 되듯이 기계의 소프트웨어 언어의 베이직은 또 영어입니다. 영어가 기계와 소통하는 소프트웨어의 또 교두보 역할을 하죠. 재테크는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GraphQL이나 이런 쪽도 떠오르는 히어로가 있죠. 몽고DB도 히어로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샀을 때 부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디지털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는 조화입니다. 대립이 아니고 조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여기까지 2021년에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학습할 거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경로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급성장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학습 경로에 의논이 필요하시면 동영상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커뮤니케이션 해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더 보여드리면 트렌드를 조사해 보니까 워낙 방대해서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면 인증서 탑10입니다. 에듀레카라고 유명한 사이트죠. 사이버 보안 쪽이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쪽을 설명드릴 때 이해하셨을 걸로 보여지고요. 연봉이 25만 달러, 3억 정도 됩니다. 보안 전문가가. 클라우드 건축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 데브옵스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디지털 마케터, 네트워킹 전문가, 프로그래밍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AI 전문가 되죠. 여러분이 따라가실 때 데브옵스나 프로그래밍을 가이드해 드리고 있는데 꼭 이 길만이 아니죠. 여기에서 기본을 떼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 아키텍트는 아무나 안 시켜주죠. 이것을 10년 이상 해야 되겠죠.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실 경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자기가 학습 경로를 따라서 어떤 정해진 노력만 기울이면 누구든지 전문가의 민주화라 그랬죠. 가트너가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잠재력만 있으면 누구나 꾸준하게 하면 이 전문가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데브옵스와 데브세크옵스의 영향을 미친 7가지 트렌드라는 문서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찾아서 공부하시면 인터넷에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쿠버네티스를 데브옵스에 넣었다 뺐다죠. 에자일 인프라. 인프라가 에자일한다는 것은 그런 서브리스에서는 가능하겠죠. 릴리스나 디플로이의 자동화. 그리고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요즘 SR이라고 그러죠.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엔지니어입니다. 사이트 신뢰 엔지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AI죠. AI과 ML로의 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10월 정도에 만들었던 러닝 패스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중요 뼈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디지털 전문가의 길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자질과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